안녕하세요. 요가일러 연구소 요가일러입니다. 오늘은 구분 등을 좋게 만드는 요가의 코브라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함께 수련을 해보겠습니다. 요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요가의 몇몇 동작들, 다리를 좌우로 벌리는 박쥐 자세나 또 엎드려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코브라 자세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등이 굽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그것의 효과적인 자세가 코브라 자세이기 때문에 참 유명한 요가 자세이기도 하죠. 내 등이 굽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현대인들인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또는 서 있더라도 앞에 있는 핸드폰을 보느라고 등을 구부정하게 굽힌 채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이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려서 나는 등이 늘 아파, 목이 아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또 자세는 감정이나 성격, 첫인상과도 관련이 많아서 내가 등이 굽었다면 뭔가 의기소침하거나 우울해 보일 수 있고 내가 가슴을 펴야지 좀 더 활기차고 자신만만해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등의 구조를 살펴보면 등이라고 하는 것은 흉추, 등뼈에 갈비뼈가 좌우로 연결된 구조죠. 그런데 흉추는 위에 있는 경추와 아래에 있는 요추, 천추, 미추와 전체적으로 척추라는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하나하나 재활의를 해주고 팀원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팀워크가 잘 발휘되면서 의도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척추도 여러 척추의 분절이 같은 목적을 향해 잘 분할을 이룰 때 건강한 척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브라 자세라고 했을 때 상체와 가슴을 앞으로 미는 자세라고 했을 때 분명히 등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요추와 경추도 사용이 될 거고요. 또 요추는 청골을 통해서 골반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골반이 어떻게 움직임에 참여하는지도 코브라 자세를 잘 하는 것에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가를 할 때 생각해 보면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부분이 좀 덜 사용됐을까? 어떤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쓰이고 있지를 살펴봐서 균형을 맞추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허리와 등과 목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고개를 들어 천정을 보세요 라고 주문했을 때 어떤 분은 눈동자를 한껏 치켜 올리면서 얼굴을 살짝 들어서 주변 시야로 천정을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는 어떤 분은 상체와 가슴과 골반을 그대로 둔 채로 머리만 젖혀서 천정을 보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이 뻐근하지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나 또는 몸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완된 사람한테 이 동작을 시켜본다면 천정을 보려고 하는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골반이 앞으로 구르면서 요추와 흉추, 경추가 전반적으로 신전이 되고 쇄골이 뒤로 젖혀지면서 가슴이 펴지는 방식으로 천정을 보게 되겠죠. 바닥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보기 위해서는 골반이 뒤로 구르며 배와 가슴, 쇄골이 서로 가까워지며 턱이 당겨지며 시선도 함께 바닥을 보게 되겠죠. 자, 이런 각기 다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고 그곳이 사용될 때 몸의 다른 부분을 얼마나 딱딱하게 굳히고 있었는지 습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몸을 늘 항상 부드럽게 풀고 있기란 쉽지 않지만 내가 요가 동작을 할 때만은 알아차림을 활용하셔서 어디를 사용하고 있지? 나한테 코브라 자세는 머리만 젖히는 동작인가? 아니면 몸 전체를 나는 자각하면서 살펴보고 있나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코브라 자세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코브라 자세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팔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풀 코브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브라를 할 때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자극이 가해지시나요? 손은 유연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얼굴 옆이나 어깨 옆에 놓으시면 되는데요.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몇 번 함께 해보실게요. 두 다리는 골반 너비 정도로 짚어놓고 양손은 어깨 아래 바닥에 어깨 너비로 짚어놓습니다. 요통이 조금 있으시거나 나는 좀 뻣뻣해 라고 하시는 분은 양손을 얼굴 옆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숨을 다 내뱉고 마시는 숨에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올라오시면 지금 화면상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허리의 굴곡이 허리가 오목한 모양으로 꺾이는 정도가 굉장히 크죠. 허리가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앞에 있는 기랑관계인 복근이 굉장히 길게 당겨지고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의 개인적인 느낌을 생각해보면 근육을 쓰고 있다라고 느끼는 소위 힘든 부분은 팔밖에 없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팔이 미니까 엉겁결에 젖혀지는 그런 느낌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코브라는 사실 등 근육을 키우기보다는 복부를 늘려서 유연성을 키우는 동작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굽은 등이 굽은 것을 위해서 코브라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등 근육을 사용해서 가슴을 펼치듯이 드는 코브라 하는 게 더 좋겠죠. 최대한 올라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등 근육을 사용해서 올라올 수 있는 각도, 가슴 아래 명치까지만 들어 올리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등 근육을 허리 근육보다 더 많이 써서 가슴을 펴서 올라오기 위해서는 등보다 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부위, 허리 부위를 고요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허리는 보시다시피 엉덩이와 인접 부위이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잘 써서 고관절을 펴줘야 허리를 좀 덜 쓸 수 있고요. 허리를 좀 덜 써야 등 근육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대둔근의 작용으로 꼬리뼈를 말아서 치골을 바닥으로 누르는 느낌으로 올라오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 치골을 바닥으로 누를 때 엉덩이 아래쪽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느낌을 찾기까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요가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이 정확하고 안전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요가 블럭을 배꼽 아랫부분에 복부에다가 넣어주시면 꼬리뼈를 일부러 말지 않아도 골반이 후방으로 기울어지면서 치골이 골반 윗부분보다 바닥에 가까이 낮춰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꼬리뼈를 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손쉽게 치골을 바닥으로 누르며 꼬리뼈를 말아주며 코브라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발꿈치를 부드럽게 좌우로 열어서 엉덩이를 편안하게 만드시고요. 팔꿈치는 어깨 아래 바닥을 짚고 양쪽 아래 팔뚝은 11자로 내려놓습니다. 잠시 올라오기 전에 어깨에도 힘을 풀고 머리도 바닥으로 무겁게 기울여 주세요. 발꿈치의 위치에 따른 엉덩이 느낌을 살펴봅니다. 발가락 끝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발꿈치가 멀어진 상태에 지금의 엉덩이 느낌은 어떤가요? 발꿈치를 서로를 향해 가까이 당겨주고 그러면 발끝이 팔자 형태로 밖으로 돌겠죠? 이때의 엉덩이 느낌은 어떤가요? 반복해 봅니다. 발꿈치를 바깥쪽으로 돌리며 발끝이 안쪽으로 향할 때 엉덩이 느낌.
발꿈치를 서로 가까이 당겨 넣으면 발등이 바닥을 지나고 다시 발가락 끝이 바깥쪽으로 돌겠죠. 발꿈치로 천정에 포물선을 그린다 상상하며 이 전 범위를 다 경험합니다. 좌골 주변 엉덩이 느낌, 좌골 사이 근육의 느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언제 엉덩이가 넓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언제 엉덩이가 작게 조여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골반 안에서 구르는 대퇴골을 상상해 봅니다. 이렇게 대퇴골이 골반 안에서 구를 때 허리의 느낌도 달라지나요? 만약 달라진다면 언제 허리가 편안하게 바닥으로 놓여지고 언제 조여지면서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자, 우리 발꿈치의 위치, 즉 고관절의 회전 정도에 따라서 코브라를 할 때 어떻게 다른지를 몸으로 느껴보실 겁니다. 여전히 팔꿈치를 어깨 아래 바닥으로 두시고요. 엄지발가락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 발꿈치가 멀어진 상태에서 양 팔뚝으로 바닥을 당기며 가슴 아래 명치를 앞벽을 향해 쭉 펴서 코브라 자세로 옵니다. 자,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허리와 등, 목의 느낌을 봅니다. 또 얼마나 쉽고 편안하게 올 수 있었나요? 바닥을 향해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어디에 힘을 주고 있다가 거기가 힘이 빠지며 편안해지는지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2번만 더 반복을 하실게요. 발꿈치는 밖으로 연 상태에서 마시는 숨에 가슴 아래 명치를 앞벽을 향해 멀리 들어 올린다 라고 생각하며 상체를 들어 올릴 때 허리, 등, 목 어디를 쓰고 계신가요? 가장 많이 상체를 드는 것을 감당하고 있는 몸의 부위는 어디인가요? 시선은 어디쯤을 편안하게 보실 수 있나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한 번을 반복하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몸을 관찰한 경험이 없으실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충분히 경험합니다. 내 허리의 느낌이 어떤지, 얼마나 편안하고 부드러운지, 등 근육의 길이감, 긴장도의 느낌, 또 목의 뒷면이 얼마나 편안하게 쉬고 있는지, 쉬고 있는 상태의 호흡도 경험하시고요. 발꿈치를 연 채로 마지막 한 번 가슴 아래 명치를 들어 올릴 때 허리가, 등이, 어깨가, 목이 각각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정말 발꿈치가 여전히 밖으로 열린 채로 가만히 있나요? 나도 모르게 발꿈치를 서로 모으려고 엉덩이를 조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바닥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반대쪽 발꿈치를 안쪽으로 굴리며 발끝이 팔자로 벌어진 상태로 발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발목 안쪽 복숭아뼈가 바닥을 향하게 되겠죠. 무릎도 약간 팔자가 되게 밖으로 벌어짐을 허용해 줍니다. 이때 좌골 사이 간격이 조금 좁아진 것이 느껴지시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깐 계셨다가요. 들숨에 가슴 아래 명치를 쭉 들어 올리면서 상체에 들어 올려줍니다. 좌골 사이가 더 좁아졌나요? 지금 가장 일을 하고 있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올라올 때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많이 올라올 수 있었나요?
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갑니다. 어디가 부드러워지며 몸이 바닥으로 낮춰지는 것을 도와주고 있나요? 숨은 어떤가요? 좌골 사이 공간이 얼마나 좁은지, 얼마나 편안한지 봅니다. 다시 들숨에 올라오실게요. 올라오는 순간 어디에 힘이 가장 먼저 들어왔나요? 연달아서 힘이 들어가는 부위가 있나요? 아까 발꿈치를 벌리고 이 동작을 했을 때와 무엇이 다른가요? 쉽고 편하게 멀리 볼 수 있는 데까지 갔을 때 얼만큼 멀리를 보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또 역시 한 번을 반복합니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무엇이 내 구조에 맞는 편안한 움직임일까? 궁금해 하시면서 동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꿈치가 벌어지지도 모아지지도 않은 중간 단계로 갑니다. 몇 번 발꿈치를 굴리며 생각해 보시면 발꿈치를 밖으로 돌릴 때는 발끝이 안을 향하고 발꿈치를 안으로 돌릴 때는 발끝이 밖을 향하죠. 발꿈치가 천정을 본다면 그때 발등이 바닥을 볼 겁니다. 그 위치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숨을 다 내뱉고 상체를 툭 떨어뜨리셨다가 다음 마시는 숨에 올라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힘을 주게 되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자, 치골이 바닥으로 더 가까워졌나요? 멀어졌나요? 양팔로 바닥을 당기며 가슴 아래 명치를 길게 밀려고 했을 때 몸의 어떤 부위들이 일을 하고 있나요? 천천히 날숨에 내려갑니다. 어느 부분이 부드러워지며 넓어지며 바닥으로 무거워지나요? 발꿈치가 천정을 보게 하는 것을 유지한 상태에서 두 번을 더 반복해 줍니다. 올라오려는 의도를 가진 첫 순간 사용하게 되는 몸의 부위, 연달아 힘을 주는 부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위, 내가 사용하는 곳에 불이 켜진다 라고 상상했을 때 몸의 뒷면에 불이 켜져 있는 부위가 얼마나 넓은가요? 불이 꺼지고 있는 순서도 보셔서요. 가장 마지막에 불이 꺼지는 곳은 어딘지, 불이 꺼지기 조금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곳은 어딘지 살펴봅니다. 이렇게 마지막 한 번을 반복을 하실게요. 자, 여기서는 얼마나 멀리 편하게 보실 수 있었나요? 올라가서 생각해 봅니다. 꼬리뼈를 말아서 치골 쪽을 바닥으로 누르려고 했을 때의 허리의 느낌. 꼬리뼈 많은 것을 그만두고 엉덩이를 부드럽게 하면서 올라오려고 했을 때 허리의 느낌을 비교해 봅니다. 꼬리뼈가 부드럽게 잘 말릴수록 허리가 조금 덜 사용되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허리가 조금 덜 사용될수록 가슴이 앞으로 쭉 펴지면서 등이 조여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천천히 날숨에 상체를 부드럽게 하며 돌아오고 발꿈치도 열어서 엉덩이, 다리 힘도 툭 풀어줍니다. 두 발꿈치가 천장을 향하고 또 블럭의 도움으로 골반이 뒤로 기울어져서 좌골 부분에 힘이 갈수록 몸의 뒷면이 골고루 코브라 자세를 하는데 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몇 번 함께 따라해 보시고 전후 차이와 몇 번 함께 따라해 보시고 발꿈치의 위치에 따른 코브라의 차이점,
또 팔로 바닥을 밀었을 때와 팔로 바닥을 당겼을 때의 차이점을 알아보시면 조금 더 내 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전후 차이 느끼기 위한 바디 스캔으로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것을 다시 해보실 텐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고개를 들어 천정을 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눈이나 머리만 들어 올리셨나요? 아니면 몸에 얼마나 많은 부위들이 이것에 동원되고 있나요? 고개를 숙여 바닥을 보고 앞면에서 짧아지는 부위, 뒷면에서 길어지는 부위를 보고 고개를 들어 천정을 보며 또 뒷면에서 짧아지는 부위와 앞면에서 길어지는 부위를 봅니다. 등판에서 견갑골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숙여질 때는 넓어지나요? 가까워지나요? 그저 고정되어 있나요? 젖힐 때는 무엇을 하나요? 가까워지나요? 넓어지나요? 올라가나요? 그대로 있나요? 무릎 위에 손이 놓여 있는데 무릎에 놓여 있는 손의 압력이 바뀌나요? 천정을 보고 바닥을 볼 때 이 의도를 도와주는 몸의 여러 부위들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어떠셨나요? 아까 우리 코브라 자세를 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많은 부위들이 참여를 하셨나요? 자, 코브라 자세는 가슴을 펴서 호흡의 양도 늘려주고 또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당당하게 나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힘과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를 채워주는 자세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코브라 자세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마스테.